안녕하세요. 안나의 백지편지의 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란입니다. 60대를 살아가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안나의 백지편지 63회에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안나의 백지편지 24회에 출연해 주셨던 사정수 선생님을 다시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2018년에 사정수 선생님을 안나의 백지편지에 모셨는데 7년 만에 다시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2020년 호수공원에서 뵙고 오늘 뵙는데요. 우리는 자주 만나지 못해도 글쓰기에 열망이 있다는 공통점 때문인지 언제 만나도 반갑고 할 이야기가 많죠. 네, 맞아요. 사정수 선생님은 작년에 책을 내셨죠? 처음 내신 책인데요. 얼마나 잘 쓰셨는지 책장이 술술 넘어가고 흥미진진하더군요. 흡입력과 글을 끌어가는 힘이 대단해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제가 선생님을 디어라이프 아카데미에서 처음 배웠던 7년 전 그곳에서 처음 글쓰기를 배우시면서 글쓰기로 상 받기와 작가 되기가 버킷리스트에 추가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그 두 가지를 다 실천하셨으니 추진력이 대단하세요. 네, 그동안 뭐 열심히 써온 결과겠지요. 그동안 책 출판 과정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제가 이제 책을 출판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네, 사실 이 책을 낸다고 생각하면 이게 수필집이잖아요. 네, 네. 내 이야기를 모든 분들한테 다 노출시켜야 되니까 두렵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나를 다 드러내는 것 같아서 그거를 많이 꺼렸었어요. 지인분이 그 원주에 사시는 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책 좀 같이 내자고 네, 네. 몇 편을 보내드렸죠. 그랬더니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따로 통화를 한 거예요. 그 선생님하고. 딸이 추진을 해주세요. 네, 우리 삼남매가 다 지불을 하겠습니다. 네, 책임지고 네. 빨리 추진해 주세요. 네, 그 선생님이 대답을 하신 거죠. 네, 알겠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딸은 독일에서 언제쯤 그 책이 되느냐 그러니까 한 3월 중순이나 뭐 4월 중순까지 되지 않겠냐고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비행기표를 식구들을 다 엄마 출판 기념일에 오려고 네. 비행기표를 미리 끄는 거야. 책이 아주 그때까지는 꼭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네. 틀림없이 나와야 네, 되는 네. 거죠. 그럼 디어 라이프 엄마가 공부한 데서 하자고 네. 그 김세롬 팀장님이 친구잖아요. 네, 딸 네. 친구. 다 연락해서 거기 네. 출판 기념회 출판 장소까지 기념회 다 마련했네요. 스케줄을 다 짠 거예요. 네, 독일에서 네, 네, 딸이 네. 연락해가지고. 그게 잘 안 됐어요.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못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다른 출판사를 예.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강진 작가님한테 부탁을 해서 도서 출판사 대표님을 연결을 해줘서 거의 2달 만에 일사천리를 막 일사천리로 쓰는. 책이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대표님이 고마운 게 뭐냐면은 미리 인쇄를 해야 될 책이 있잖아요. 차례차례. 네, 네, 네. 그거보다 제 거를 새치게 해가지고 네, 네. 해주신 거예요. 예. 네, 상당한 속도예요. 그 두 달 그렇죠. 만에 나온다는 네, 거는. 네. 그래가지고는 딸의 그 3월 28일 날라서 3월 29일 날 출판 기념일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기간에 예, 거기에 맞춰서 스케줄에 맞춰서 맞춰서 하느라고 아주 진짜 바쁘게 했죠. 다 또 따님 덕분에 네. 이렇게 더 빨리 추진하게 됐네요. 네, 네, 네. 네. 딸 덕분에 그렇게 하게 됐죠. 글도 딸 덕분에 배웠고, 맞아요. 네. 네. 또 출판도 딸 덕분에 하게 됐고, 네. 여러 가지로 딸한테 고맙죠. 근데 책 제목이 집 나간 할머니 사정수이세요. 네. 어떻게 또 그런 제목을 짓게 되셨어요? 글을 쓰고 제목을 정할 때도 힘들고, 네. 더군다나 이건 책을 또 내는 입장에서 네. 또 더 힘들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자문도 구호해 보고 뭐 하고 그래서 이제 얘기했는데 제 마음에 드는 그런 제목이 다 아니더라고요. 예, 네. 제 책이니까 제 맘대로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내가 집을 한번 가출한 적이 있으니까 네, 네. 집 나간 할머니로 한번 해보자. 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집을 나가니까 또 모든 게
내 생활에서 달라지고 네. 이루어지더라. 네. 집을 나가니까 내 이름을 정수라는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고 집안에서는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 누구 뭐 아내 그렇게 불러지잖아요. 네네. 근데 집을 나가니까 내 이름을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 사람은 집을 나가야지 뭔가가 이름이 불려지고 이름이 불려지고 네, 뭔가를 할 수 있고 네. 다 할 수 있는 거라구나. 네. 그래서 그러면은 가출도 해봤겠다. 그래서 집 나간 할머니로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된 거지. 제목이 너무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출판 기념회는 또 어떤 식으로 추진됐나요? 제가 글쓰기를 네. 디얼 라이프에서 시작했어요. 네, 네. 뭐 여러 장소를 뭐 알아보고 그러긴 했지만 네. 좀 조금 거기가 협소하더라도 네. 거기서 조촐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네. 그래서 이제 의논을 봐가지고 내가 글을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한 곳으로 에서 출판을 하자. 네.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네. 이제 거기서 하게 됐죠. 거기 또 디어라이프 아카데미에서 저희 수업도 하고 그렇죠, 맞아요, 선생님. 분위기도 네. 아늑하고 네, 또 네. 거기 카페도 있고 네, 네, 분위기가 좋았어요, 네, 아주.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참 좋으셨을 것 같네요. 네, 좋았어요, 아주 진짜. 영란 선생님은 책 읽은 느낌이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죠. 일단 책을 받았을 때 책 표지 디자인이 참 좋았어요. 민트색을 바탕색으로 해서 하얀색 그림을 넣으셨는데 그 열린 세상과 세상 밖으로 힘차게 날아가는 새 그림이 희망적으로 보였고요. 깔끔하고 단정한 그런 느낌이 선생님 이미지와 정말 찰떡같이 아유, 감사합니다. 어울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께서 쓰신 글 중에서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글이 기억에 남아요. 45일간의 인도 여행을 허락해 주신 남편 덕분에 인도 여행을 잘 마치고 오신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삼다수 120병도 감동적이었고요. 그거는 사회분 네, 이야기 네,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나미비아에서 스카이다이빙은 선생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만든 글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다. 용기 있게 결정을 내리고 하늘을 날았던 것이 일생에 잊히지 않는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고 쓰셨어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정말 용기 있으시고 또 결단력이 있으시고 추진력이 있으신 선생님을 이건 맞아 선생님이야 선생님. 네,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저도 이제 이 책을 주변 분들하고 같이 읽었는데 교장 선생님 하시다가 이제 영화 감독 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도 읽으시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막 너무 네. 재밌어서 단숨에 읽으셨는데 네. 또 동시대 사람이라서 더 공감이 가고 또 눈물도 흘리시면서 읽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리고 뭐 네. 감수성이 갑이시고 네. 정감 있고 어쩜 네. 이렇게 용기가 있으시고 거침없는 태도, 적극성, 네. 그다음에 이제 막 긍정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단점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러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좋은 책 소개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막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네, 네. 저도 막 너무 재밌게 단숨에 읽어가지고 어쩜 이렇게 글을 잘 쓰시는가 막 그러고 아유, 이제 네, 아유, 주변 분들하고 막 감사하시네요. 같이 다 나눠 읽고 네, 네, 그랬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이거 책 쓰시느라고 한 몇 편쯤 준비를 하셨어요? 130편? 7년 동안 그렇게 많이 쓰신 거예요? 책 내기 전에 네, 네. 그러니까 130편 써가지고 거기서 이제 네. 한 반 좀 안 되게 네. 작업을 해가지고 낼 거는 내고 나머지는 이제 지금 가지고 있죠. 그동안 선생님께서 생활인으로 열심히 살으신 내공을 다시 이렇게 재조명하셔가지고 네. 글로 쓸 수 있다는 거는 얼마나 선생님이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셨는지 아유. 이 글을 통해서 증명이 네, 되는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책 출판 후에 에피소드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책 출판 후에는 제 호칭이 바뀌었어요. 네. 어떻게요? 제가 이제 좀 책 좀 장학금으로
제 모교에다가 기부하고 네. 또 제 동기들한테 기부하고 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책을 읽어본 친구들이 네. 아 아무개 이제 작가 됐다고 네. 이제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네, 동창들 네, 중에서. 네, 네. 그래가지고는 전화가 사방에서 오면서 작가님, 사작가님, 네. 이제 사작가님으로 바뀐 거예요. 네, 네, 네. 아.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좀 쑥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 내 이름 불러라. 근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희도 딱 바로 책 읽고 첫 작품이지만 이거는 어떤 기성 작가 작품보다 재미있고 선생님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하실 가능성이 있으시다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출판 후 에피소드라는 거는 네, 출판 기념일에 네, 이제 독일에서 네, 네. 사위, 손자, 네. 손자 여자친구 네. 다 왔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5식구, 4식구인데 5식구가 온 네, 거죠. 여자친구까지. 여자 네. 근데 저희 집이 좀 넓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방이 네. 3개인데 네. 그래도 손님은 침대에서 재워야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딸하고 이제 전화를 해서 독일에 손자 여자친구가 온다는데 네. 걔를 독방을 줘야 되지 않니? 네. 침대 있는 네. 방. 네.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는 내 침대에서 자고 네. 사위하고 손자들은 뭐 작은 방에서 자든지 거실에서 자든지 네, 네. 그렇게 하기로 하자. 네. 네. 그랬더니 엄마 무슨 소리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그러면은 야걔 독방 줘야지 여자친구니까. 그러니까 아니 엄마 손자한테 미움 받으려고 엄마는 무슨 독방을 걔를 줘 같이 재워야지 그러는 거예요. 네. 네. 어머 그래? 그러더니 딸이 엄마 저 사위는 침대 아니면 못 자. 네. 그러니까 침대방을 사위를 주고 네. 걔네들 작은 방에서 네. 뭐 요를 깔든지 네, 뭐 네, 깔든지 네. 뭐 예, 네. 요새 또 스펀지로 한 거 3단 요라고 예, 있더라고요. 네, 네. 그걸 깔고 걔네들 둘을 거기다 재워 엄마. 네. 무슨 소리야 할머니까지 와가지고 둘이 재워 우리나라에서는 그건 없는 일이야 그랬더니 엄마 미움 받으니까 예. 그렇게 해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네. 이부 자리가 네. 손님도 안 오고 그러니까 네, 네, 네. 그 그쵸. 자리가 필요가 없어요. 네. 네. 그 있는 거는 또 안 버리고 빨아서 쓰고 그러니까 또 낡았고 아, 네. 아.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불을 새 이불을 사다가 여자친구 온다니까 신경 쓰셨네요. 신방을 네. 손자 신방을 만들어 준 거예요. 네. 그 벽에도 둘을 네, 네. 따로 네. 사고 네. 그리고 났는데 가만히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를 나만 알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를 방송을 타게 해야 되겠구나. 네. 그래가지고 MBC 여성시대에다가 네. 그 글을 보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는 그냥 채택이 되셨어요. 채택이 됐죠. 네, 네. 그래가지고는 네. 그냥 온 방방곡곡에 그냥 라디오 방송을 타고 다 나갔죠. 손자 네. 얘기가. 네, 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댓글처럼 네. 네. 한참을 했어요. 뭐 네. 테이프로 뭐 가운데를 뭐 칼막이를 해서 막아놓든가 할머니가 그러시다면 그랬든가 뭐 테이프를 어디를 붙여서 뭐 못 움직이게 한다든가 뭐 댓글을 다 재밌게 다셨네요. 재밌게 그렇게 네. 그냥 아주 재밌게 다루시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났는데 이제 결국은 뭐냐 하면은 딸이 야 할머니가 네 얘기 써가지고 MBC 방송국에서 사과도 한 박스 타고 뭐 물도 타고 네. 아주 할머니가 상품을 많이 타셨대. 예, 예, 그러니까 네. 그 녀석이 그러더래. 아유 우리 할머니 글도 쓰고 그래서 네. 보수적이 아닌 줄 알았더니 네. 할머니가 그런 점이 있으셨냐고 그러면서 그 녀석이 네. 아유 깜짝 놀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죠. 손자분은 이제 졸업하고 직장 가지고 계시나 봐요. 네, 네 대학 네. 졸업하고 네. 스위스에서 네. 지금 일하고 있어요. 아, 네. 그 제 네. 출판 기념일에 또 할머니 그 동안에 애쓰셨다고. 아이고 네, 금일봉 조금 전달이라도 금일봉 했나요? 전달을 해더라고요. 네, 네, 네. 멋있네요. 네, 아이고 손주분들. 손주가 효선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책 출판 후에는 또 계속 글을 쓰실 거 아니에요? 지금도 쓰고 있죠. 네네. 그리고 또 네. 다른 일은 뭐 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네, 글을 쓰는 거는 네.
트레킹, 네. 여행 네. 그 책을 지금 이제 내년 후년쯤 내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네. 네. 뭔가 좀 새로운 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네. 제 책을 내주신 출판사 대표님이 네. DMZ를 걸으신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가슴에 와서 탁 닿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등록을 해가지고 네. 네. 그냥 그 달에 네. 걸었어요. 네. 사정수 선생님 다 오십니다. 네. 인천 강화 통일 전망대에서 네. 강원도 고성 통일 전망대까지인데 네. 그게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530km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3년에 나눠서 걷는 거죠. 네. 아, 네. 그러면은 한 달에 몇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둘째 한 주, 번이요? 네. 둘째 네. 주 토요일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길이 DMZ. 이제 한 번은 네. 제가 처음 DMZ를 걷기 시작할 때는 인제에서 고성 전망대까지 걸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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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차인가 7차에 걸쳐서 네. 고성 전망대까지 걷고 그러니까 33회 네, 네. 이 정도인데 거기서 이제 3분의 중간부터 시작하신 네, 거나 네, 마찬가지시네요. 네. 3분의 1밖에 못 걷는 네, 거죠. 네, 네. 아쉬운 거예요. 네, 그것만 네. 걷고 내가 네. 그만두려고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러면 다시 또, 걷자. 또 처음부터. 1회부터 다시 시작되네요. 네, 강화도부터. 그래서 이제 네. 강화서부터 네. 이제 지금 다시 걷고 있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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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제 올해 걷고 내년 걷고 그러면 이제 네. 3년이니까 네. 모르겠어요. 제 힘 닿는 데까지 걸으려고 그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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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또 고성까지 완주하셔가지고 네, 올해 고성까지 완주해야죠. 고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응원해 주세요. 네. 네. 수필집을 읽어보니 기타, 탁구, 세계 여러 곳의 등반에 이어 캐나다 어학연수를 다녀오셨던데요. 그것도 대단하세요. 네, 체력이 네. 대단하세요. 아유, 여린 몸으로 스카이다이빙과 물속에서 스노클링에 도전하는 용기가 참 부러웠어요. 70대를 이렇게 알차게 보내시는 모습이 귀감이 되면서 노년기를 보내는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사정수 선생님은 첫 수필집을 내셨는데 유명 작가가 쓴 글 못지않게 재미있고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책 내셨다는 소리를 듣고 사정수 선생님께 책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책이 흡인력이 있어 단숨에 읽었어요. 혹시 하며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책 소개가 많이 되어 있고 교보문고 외에 여러 서점에서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아차 했죠. 진정한 작가로 등단하신 사정수 선생님을 몰라본 거죠.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을 특유의 간결체와 멋진 묘사력을 발휘해 글로 재조명하신 선생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책을 작가로부터 선물 받았지만 주변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 교보문고를 통해 5권을 주문했어요. 읽으신 분들이 모두 재미있다고 하더군요. 어떤 분은 내 나이가 어때서를 쓴 황한나 작가가 생각난다고 했어요. 이제 제2의 황한나 선생님이 되셔갖고 해외로 다 번역도 되는 이런 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다음에는 사정수 선생님의 두 번째 책으로 팟캐스트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네요. 오늘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초월하여 친구로 만날 수 있으니 감사한 일이죠. 세월에 장사 없다는데 이렇게 젊은 생각과 도전은 세월을 비껴가나 봐요. 집 나간 할머니 사정수 수필집에 친정 어머님이 옛 생각이란 노래를 좋아하셨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네, 네. 어머님이 좋아하셨나 봐요. 네, 그 노래만 부르셨죠. 네. 그래서 책에도 썼다시피 어머니가 이제 그 가사를 다 못 외우시니까 네. 그 가사를 익숙하게 해드리느라고 큰 모조지에다가 제가 큰 거지 매직펜으로 써서 네. 잘 보이시게 네. 해가지고는 이제 그 거실 한쪽에다가 이제 붙여놔 드렸었어요. 네. 나중에는 아버지가 테프를 사오시더라고요. 네. 박자, 음정 그런 거 이제 맞춰서 예, 예, 부르시라고. 네, 네. 네, 네. 네. 그 노래를 그렇게 앉으시면 부르셨었어요. 네. 네. 이제 외우셨죠 나중에는. 네, 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나셔서 네. 이제 청각은 살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슬픔 속에서도 네.
한쪽 귀에는 여동생이, 네. 한쪽 귀에는 제가 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그 그 노래를 네. 그냥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네. 계속 불러드렸어요. 아름다운 이별하셨네요. 네, 진짜 네. 아름다운 이별을 그 노래 하나로 네. 어머니와 좋은 이별을 한 네. 것 같아서 네. 네. 그냥 가슴은 아프지만은 네. 어차피 이제 돌아가실 네. 운명이었으니까 네. 그렇게 보내드리니까 제가 지금 마음이 편안하죠. 좀. 네. 네. 오늘은 김경수님의 옛 생각을 들으면서 안나의 백지 편지 63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옛 동산 아지랑이 할미꽃 피면 꽃댕기 메고 놀던 옛 친구 생각난다. 그 시절 그리워 동산에 올라보면 놀던 바위 외롭고 흰 구름만 흘러간다. 모두 다 어디 갔나. 모두 다 어디 갔나. 나 혼자 여기 서서 지난 날을 그리네. 그 시절 그리워 동산에 올라보면 놀던 바위 외롭고 흰 구름만 흘러간다. 모두 다 어디 갔나. 모두 다 어디 갔나. 나 혼자 여기 서서 지난 날을